두 번째는 제주 건축 자산을 꾸준히 바라보시고 목소리를 항상 내주고 계시는 제주대학교 김태일 교수님께서 제 자산으로서의 근현대 건축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김태일입니다. 저게 아마 더 좋은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오랫동안 아니죠. 뭐 1차부터 3차까지 제주도 건축 자산에 대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자산으로서 건축에 대한 것을 조금 많은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불러주신 것 같고요. 목차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저게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먼저 발표해 주신 타케미 선생님의 말씀은 개인사에서의 자기의 기억 속에 중요한 포인트들, 터닝 포인트가 됐던 이야기들을 기억이라는 파편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개인사에 대한 아니면 큰 삶에 어떤 영향을 줬던 것들에 대한 기억과 그 작업들을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뭐 저 역시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 물리적인 어떤 현실적인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결은 다르지만 그 맥락은 같은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건축 지금 한 5, 6년 사이에 중앙부처의 생각들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빨리 캐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유산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면서 유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법도 바뀌었습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진흥법, 근현대 문화유산이라는 게 또 새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게 예비 문화유산도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건축 자산들을 조사를 한 거를 백업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 중에 이제 선별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문화유산청에서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런 걸 떠나서 국토교통부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유산이 아니라 이제 자산으로 보라고. 약간의 어감은 있지만, 그래서 지금 건축 자산의 이 시기는 30년 이상 된 것들의 건축물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유지해서 나중에 유산으로, 즉 문화재급으로 올려서 가는 방향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조정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제가 이제 서두에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자산으로서의 일상의 건축에 대한 뭐 우리의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하고, 세 번째는 좀 좁혀서 서귀포 근현대 건축 자산에 대한 이야기와 가치를 좀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동지역에, 이제 이게 동지역에 있는 지역이니까 좀 좁혀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이 서귀포 관광극장을 어떻게 보존하자라는 하나의 건축물로만 보지 말고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이 서귀포가 어떤 의미의 도시이고 그런 맥락에서 근현대 건축물들을 어떤 가치로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갈 건가라는 좀 거시적이면서도 약간의 미시적인 이야기로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쓰는 단어에 뭐 타임 체인이라는 단어도 쓰고 뭐 그럴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제안을 해보고 싶은, 새롭게 이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서귀포 관광장이, 저는 뭐 책을 내긴 했습니다. 서귀포 제주 근대 건축 산책, 다음에 제주소 건축이라는 책을 내면서도 적긴 적었습니다만 그렇게 깊이 다루지는 못하고 파편적으로 한 건데,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제안을 좀 할까 싶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타케미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개인사적인 입장에서의 기억에 대한 과학과 공간의 연결성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저는 좀 현실적인 물리적인 백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억, 공간, 장소가 가지고 있는 건축의 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축 자산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들은 이 일상적인 생활 공간 속에 담겨져 있는 것, 뭐 이게 유명한 건축가가 지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 말 그대로 민중들이 생활하면서 만들어졌던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자산으로 우리가 귀중하게 느끼는 이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역성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주도가 스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빨리 건축 자산 조사를 했습니다. 16만 건, 16만 한 17만 건의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필터링을 하고 이제 건축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제주도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 1000건 정도 건축 자산에 대한 조사를 이제 우수 건축 자산 후보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는데 그 중에 제주도가 5건 정도 수나커피, 뭐 소라이성 우수 건축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건축 자산 우수 건축 자산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 시청에서는 그것들을 자산이 아닌 형태로 철거했던 것에 대한 이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왜 또 반복이 되는가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사델 가구와 2세대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박진우 건축가의 제주 옛 시청사 건물 다 철거가 됐고 밑에 있는 것도 철거되는 건데 제가 이게 지금 제주대학교 본관 건물 그 다음에 김태식 선생이 설계한 시민회관 제주도 최초의 철골 구조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찬반 낙륜이 극명하게 나눠질 거라고 보는데 제주대학교에서 총장의 공약 사항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제주대학교 총장 공약에 교수 월급은 얼마나 올려주고 연구 지원을 어떻게 하고 하는지만 유일하게 건축물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옛 본관 건물을 복원하겠다. 그런데 복원하는 이유는 제주대학교에서 가장 건축물 중에 상징적이었고 본인이 그 건축물과의 오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들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아까 탁규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의 공약을 했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따와서 지금 추진위원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높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심포지엄이 힘이 있건 힘이 없건 간에 굉장히 중요한 제주 건축계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주의 건축계의 역량이 이제 상당히 많이 힘을 거쳤다. 이때만 해도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카사달 아구아 철거할 때만 해도 전국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뭐 저 역시 이제 지회장이나 이런 걸 하면서 반대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무기력했습니다. 도지사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별 볼 일 없었고요. 또 제주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 면담 요청을 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책과 자료와 철거를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보류시켜놨지만 다음 시장이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시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철거하고 굉장히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가 뭔데 나서가지고 아니면 주민들한테 제주대학교 건축과 교수면 다야 댓글 단 거 보니까 얼마 전에 서귀포 관광극장에 댓글 단 거 보셨어요? 예. 이거는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김모 교수가 조장하는 거다 해서 어이없음. 제주대학교 교수들의 역할은 뭐하냐, 왜 개발론자 도로 닦아야 된다는 논문 없냐 이런 식으로 달아놨길래 어이없음 했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뻔할 겁니다. 개발업자에 찬성하는 업체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아이디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주 건축인이라고 왜 아이디를 달아놓고 그런 글을 쓰는가? 천박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제주 건축계의 역량이 뛰어나다. 이제는 제주 건축계가 변방의 건축이 아니라 지역의 우뚝선 건축이 바뀌고 있다. 오늘 9시부터 유산청의 건축분과의 위원들 20명 정도 해서 쭉 안내하면서 시청부터 쭉 하고 원도심까지 안내하면서 그분들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이 제주도에 이런 건축물들과 이런 건축가들이 재밌네요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이제 건축 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주 건축을 새롭게 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근대 건축, 특히 건축이 가지고 있는 힘,
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건축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이미 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건축물 옛날에 있던 이 전통 이게 성당을 허물으니 도시 정체성이 없어지더라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게 책 소개인데요. 책을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거는 뭐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 대중적인 이야기로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을 아까 이야기했던 기억과 추억과 장소로서 가지고 있는 건축을 그것들이 없어지는 순간에 장소로서의 의미는 약간 퇴색되고 있지만 기억과 아까 추억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것들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힘, 특히 전통 건축하고 달리 근현대 건축물들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강렬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근대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흔하기 때문에 아니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주의를 훼손한다며 폭파시켜버렸다. 과연 이 궁전을 복원해야 할까? Und so wie dieses Schloss gesprengt wurde, haben alle Gebäude drumherum an Würde und Wert verloren. Und durch den Wiederaufbau haben sie diese Würde überhaupt erst zurückerhalten, weil sie plötzlich wieder ihre Proportionen bekamen, die sie hatten. Wir haben die Stadt geheilt, wenn man so will. 결국 복원을 결정한 건 이 건축이 베를린의 정체성을 대변해 줄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왕궁 돔은 남겨두고 건물 일부는 현대식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국제회의장, 전시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름도 독일의 학자 훔볼트 이름을 따서 새로 지었다. Il castello, il nuovo castello, chiamato anche Humboldt Forum, perché sarà un centro di arte e cultura, non più la residenza degli Hohenzollern, ma un centro di arte e cultura intitolato ai fratelli Humboldt. Und es wird natürlich das Schloss als Gebäude wieder aufgebaut, aber natürlich wird die Bedeutung eine völlig andere sein. Und das ist dann auch das bewusste Symbol, etwas anders zu machen als das Schloss. Also nicht hier herrscht der König oder hier sitzt der König, sondern hier kann man diskutieren, kann man global diskutieren über die Unterschiede und über das, was einen eint. Das ist das Symbol. 다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을 영상으로 이제 마무리할까 싶고 두 번째는 자산 조사로 본 일상의 건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것들을 쭉 자료를 우리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시대와 역사와 인물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주도의 우리 역사를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 정치적인 변화, 또 사회적인 변화,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 가면서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이 시대의 변화 속에 이 건축가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것 혹은 개인이 요구하는 것들을 당연히 거기에 대응하면서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공공성이 강하고 어떤 것은 개인적인 어떤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겠죠. 이거 말고 이거는 또 그건데요. 하여튼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건축적인 내용으로 시대별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안에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일일이 다 설명은 할 수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시대가 요구하는 것. 대표적인 게 60년대, 70년대 만들어진 시대. 요즘은 짓지 않지만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민회관. 아까 보였던. 이제 시민회관 짓지 않습니다. 이름도 시민회관이라 짓지 않고요. 60년대, 70년대는 그게 필요했거든요. 개발 시기에 뭔가 공공문화시설이 필요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많은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극장도 대표적인 겁니다. 지금은 넷플릭스로 이렇게 뭐 배분해서 인터넷으로 개인적인 활동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시대가 왔지만 그때 집단 기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문화회관, 뭐 시민회관,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집단적인 관람이에요. 그때는 어떤 단체의 활동을 요구했던 시대고 심지어는 여기 교련이라는 것도 집단주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요구했던 것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보면 이
쓰는 재료들, 건축적인 형태와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쭉 다르게 이어져 왔습니다. 참고로 조사를 해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제주시에 있는 겁니다. 검성교회. 굉장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 이러한 것들의 그 가치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잘 글자가 읽히는 거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가치 평가를 예술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경관적 가치 뭐 이렇게 4개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평가를 해보면 뭐 정량적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굉장히 디자인이 누구인가 설계를 하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러한 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이거는 교회 건물입니다만 종교 건축물을 들여다보면 제주석으로 쌓은 종교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제주만의 어떤 그 교회 건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저 서귀포 관광극장도 그러한 한 예에 들어가는 건축물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돌창고, 이게 돌창고로 추정되는 건축물들만 이 데이터들을 쭉 뽑아서 해본 겁니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이제는 다른 시각, 다른 생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아름답고 멋지고 빛나게 보이는 것이, 그 흰색 글씨로 모니터에서는 잘 보이는데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주거와 비주거를 시대별로 나누면 이러한 특징들이 있더라. 이게 서귀포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건축자산 조사를 하면서 지역별로 이렇게 쭉 정량적인 건 아닙니다. 정성적으로 보면 서귀포하고 제주시에는 시차가 한 10년? 15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쓰는 이 타일 같은 경우도 조금 시대가 서귀포는 좀 늦은 것 같고요. 양식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거는 학술적으로 밝히면 될 문제고 제가 우리 건축 자산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서귀포 근현대 건축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좁혀서 좀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자산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죠. 뭐 이제 자산의 몇 년도 건축물들을 분포도를 GIS로 딱 만들어서 이제 답사할 곳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답사를 하게 됩니다. 가보시면 뭐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누가 이름 있는 건축가 김중업, 김한섭 이런 분들이 건축가가 아니래도 가보면 제가 2세대의 건축가, 3세대의 건축가,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김성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는 3세대 건축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만 이런 분들의 했던 작업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옛날에 좀 정말 창피한데 이거를 좀 더 빨리 아카이빙 했으면 좋았을 걸. 이 건축물들을 지금 와서 들여다보니 이게 참 디테일한 것도 뛰어나고 지금 현재 건축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정성이 보이고 뭔가 부족하고 아쉬웠고 돈이 없는 이 시대에 건축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 애착이 보이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서귀포에도 엄청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들여다보면 이제 자원에 대한 분포들을 쭉 찾아보면 이제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 1948년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항공사진은 1948년 항공사진입니다. 근데 아마 이게 4.3 때 미군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4.3 때 토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산북, 즉 제주시 거는 없는데 제주 산남에 있는 거는 다 있거든요. 이것들을 쭉 연결해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 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솔동산 지역이 있고 뭐 이게 중정로가 보이고 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서귀포 동지역은 오래된 도시가 아닙니다. 근대 도시입니다. 이렇습니다. 1967년 요거는 뭐 공개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작업을 좀 편집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보시면 보이시는 건 모르겠는데 이게 1호 광장, 이게 약간의 길들이 보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67년만 해도 저게 원도심에 서귀포의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만 몰려 있었지 그렇게 발달된 도시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1호 광장부터 시작해서 시청이 있고 뭐 만들어진 도시들은 결국은 이게 그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귀포의 도시는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는 근대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 관광극장은 근대에 시작하는 도시에 만들어진
도시의 유산이기 때문에 자산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이죠. 예, 이게 뭐 저게 도시의 시작과 함께 지어진 집단 기억의 공간으로서의 가치는 더더욱 있는 것이지만 도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공시설로서는 더더욱 중요한 인프라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 두 장만 가지고 비교하더라도 서귀포 관광극장을 철거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서귀포시의 여기 저기 시장 뭐죠 이게 행정 공무원들이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반성을 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연도별로 자료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몇백 년 된 건축물들은 없습니다. 당연히. 물론 요 솔동산 지역은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긴 한데 아래쪽에는요. 여기 이제 중정로, 여기 중정로라고 표시했습니다만 분포들이 있고요. 요것들을 추려서 보니까 이러한 건축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밀도 분석을 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적, 사회, 문화적 이런 가치들을 쭉 보니까 이러한 가치들이 지역마다 특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읽고 이것들을 좀 잘 보존하면서 유지해 나가는 것들을 할까가 우리가 이 서귀포 관광극장의 보존하고도 연관되지만 전체적으로 이 서귀포 관광극장과 비슷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건축물들을 함께 구제하면서 생명력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보시면 이제 이게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조사한 자료 조금 시차가 한 4, 5년 있어서 그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재생구역이거든요. 이 도시재생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있습니다. 보시면 또 다른 그게 있고 이게 또 시에서 또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제주시는 성안 올레인데 서귀포 올레길들이 여기 다 관통되고 지나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자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산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올레 아닌 이게 서귀포 무슨 올레 이름을 붙였던데 올레가 있고 도시재생구역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 지역에서 조사했던 자료를 제가 GIS로 얹힌 것 뿐인데요. 이게 보면 근대 건축물들의 일제강점기 때 지었던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별로 굉장히 다른 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걸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 공간, 지역, 있고 만들고 연결하고 하는 개념으로 들여다보면 이 서귀포 동지역에 있는 자산들을 우리가 새롭게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적혀 있는 제안하는 원칙대로 지역을 드러내고 공간을 만들고 뭐 기억을 잇고 하는 이런 우리의 원칙 하에서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는 자원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마을에서 형성된 일제강점기의 도시와 그 이후에 개발된 근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공간, 그 7, 80년대로 만들어진 공간들 이런 것들이 있고 자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 우리가 이게 보시면 그것들이 연결하는 힘을 가진 축들이 여기에 이 자산들 조사했던 우수건축 자산, 소위 말하는 좀 보존해야 된다. 서귀포 관광극장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이걸 타임으로 묶어버리는 시간의 축으로 연결해버리는 이거로 해야 된다라고 좀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조금 더 서둘러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답사에서 조사를 해보면 보시면 이중섭이 머물렀던 뭐 건축물들도 있고 뭐 관광극장도 있고 여기에 백화점 뭐 이런 건물들이 오늘은 이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의장적 요소가 어떻고 이런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억과 추억의 공간들이 담겨 있고 그 속에 우리가 건축가의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을 우리가 건축적인 의의로서 읽어드릴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현대의 시점에서 들여다보면 새롭게 보이고
저는 그게 가지고 있는 건축의 선순환적인 것도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이게 서귀포 관광극장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너무 이게 물리적 현상, 이게 서귀포 시장님이 오늘 오셨으면은 딱 좋았을 건데 서귀포 시장님 인터뷰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담벼락에 적혀 있는 이 이끼와 시멘트와 낡은 벽체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는 시각에 이제는 좀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보이는 서귀포 관광극장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많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의 말씀 중에 새롭게 보이는 서귀포 관광극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한 장, 사진의 한 장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때 개관할 때의 지역 신문에 소개된 극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분위기를 알 수 있겠죠. 여기에 2층 영사실 쪽에 있는 사람들도 창가에, 지금은 조금 변형되었는데요, 나와서 전형적인 근대 건축물들의 요소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직적 요소와 창들, 그리고 요 RC 구조와 조적조 뭐 이런 것들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때 당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사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여기다가 뭐 글을 미사여구를 해봐야 뭐 그럴 거고요. 이 속에 담겨 있는 집단 기억의 공간들, 그리고 추억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서귀포 관광극장에서 봤던 아름다운 이야기들, 개인적인 이야기들, 거기서 어떤 위안의 마음의 위안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폐쇄가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노력을 해서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 봤던 요 매표소의 창구의 모습들, 타일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축인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안에 들어보는 이 공간에 대한 감동들. 그래서 우리가 이름 붙인 게 지붕 없는 뭐 극장인가 미술관인가 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또 다른 감정절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요거는 시간대 올 때마다 제가 서귀포 올 때마다 찍은 사진 중에 몇 가지를 골라본 겁니다. 이 보시면 이렇죠. 또 여름 되면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겨울철 날 오셔서 사진 찍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서귀포에 넘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붕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처럼 새롭게 보이는 서귀포의 관광극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들을 조금 더 다른 따스한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인문학적 감성에 결여된 소위 말하는 폭력적인 형태로, 비문화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건축을 다루고 공간을 다루고 장소를 다루므로 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우리의 집단 기억의 공간들, 또 근대 도시이기 때문에 근대 건축물이 기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가치가 없음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빼버리는 그런 역행했던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요 들어오는 이중석 거리에 들어오는 이런 것 담벼락이 이미 훼손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거를 다시 보고 아마 우리 TF팀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본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도 4개의 안을 만들어서 제안했다는 것은 실은 도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 건축인들이 이렇게 작업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감사하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부 안전 통로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은 잔존, 돌들은 다른 형태로 좀 뭐 쌓아서 뭐 예를 들면 뭐 방사탑을 쌓든지 하여튼 뭐 돌을 이용해서 잔재를 하나의 모니멘트로 하고 요런 담벼락은 지나가는 통로에서 이게 이 내부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위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빛, 바람, 뭐 이 공간들을 이렇게 담아두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상처받은 그리고 위안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저도 상처받고 위안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서귀포시에서는 시장님께 바라는 개인적인 의견은 요거를 치유의 정원으로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 시간 관계상 제가 슬라이드는 뺐습니다만 서귀포
서귀포 시민회관 철거할 때도 반대를 했습니다. 서귀포 건축 포럼을 할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하되 보존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근데 그 철거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저류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저류지 위치를 바꾸거나 저류지를 다른 형태로 하라고 대안을 줬는데 결국 철거하다. 근데 저류지 안 만든 거 아시죠? 예. 네. 나중에 소송 걸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네, 진짜로요. 근데 그런 약속이잖아요.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거에 대한 거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책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과 그걸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때 우리 건축가협회나 사회협회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요거는 마지막으로 하나 영상으로 마무리하고 저희 강연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자료는 어디 갔지? 예, 지금 사회협회 회장으로 계시는 현근출 회장께서 열심히 작업해서 보여주신 거고요. 요거 하나로 설명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안의 마지막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거는 서귀포 관광극장이 아니고 시민회관입니다. 서귀포 시민회관 철거하고 철거하기 전에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앞에 광장을 만들고요.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